화웨이 공급망 유지를 한국 정부에 공식 압박하였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놓고 미중이 지금 갈등을 계속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협력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중국의 한국한테 어떤 미중 간의 한 나라를 선택하라는 식의 소위 겁박, 협박 외교는 한두 번이 아니었죠. 허나 이미 삼성은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 요청을 파운드리였죠. 그때 단칼에 거절한 바가 있고 한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류진숭 중국 외교부 정책 기획사 국장급이죠. 외교부와의 화상으로 비공개 정책 대화가 진행된 바 있는데요. 이날 회의 때 그 국장급을 거기서 사장이라고 부르는데, 류 사장이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한중의 협력을 좀 강화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산업 공급망 안정성 유지를 위한 협력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때 이 협력이라는 게 중국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지역 내 공급망 유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고, 한국은 어느 정도 동아시아 지역 경제를 위한 협력에 협조하겠다, 요 정도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 소식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언론 보도도 된 내용입니다. 중국이 이 직접 공급망 유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협력을 요구한 것은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반중 연대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을 반대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그런 연대 참여를 재차 촉구한, 한국에 좀 중국을 이제 차단하자 이런 제안을 한 번 더 이렇게 촉구한 상황에서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해서 미국 편에 서지 마라, 우리나라 편에 서라, 결국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태양은 중국 아니냐, 이런 압박의 의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은 일단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삼성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미국 쪽으로 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쟁력이 큰 국가들의 행보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업 경쟁력을 잃고 쇠퇴를 지금 지속하는 추세이고, 역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한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이제 태도를 잡느냐에 따라 미래의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중국과 미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쥐고 있는 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재 TSMC가 화웨이를 버리고 미국을 퇴치했죠. 그리고 삼성도 나름 화웨이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미국이 우선임을 어느 정도 나타냈지만, 중국과 미국의 이 외교적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결국에 기술 전쟁, 금융 전쟁 이렇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거기에서의 어떤 스탠스가 뭔가 현명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런 한국에 대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만약에 취한다면 외교적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흑백 논리로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어떤 태도로 한국이 단기적인 근시안적 어떤 시각보다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어떤 한국의 이득을 위해서 이 외교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 댓글로 충언을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일본 반도체의 1990년대 초에 명성은 지금 빛을 발했고, 조단위 돈을 뿌리면서 삼성과 TSMC, 인텔 같은 회사들 각 반도체 분야의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비메모리 이 분야의 1등 회사를 일본 어떤 산업체들과 협력
그런 쪽으로 모시고자 지금 일본이 난리도 아니죠.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자국 반도체 시장 활성화에 대한 노림수를 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대만 TSMC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준비 중이죠. 기존 자국 기업 간 연대 방식에서 외국 업체와의 협업 구조를 구축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TSMC는 다들 아시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죠.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퀄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최근에 한 13% 정도의 TSMC 매출을 화웨이까지 있었는데 화웨이는 이제 배제가 됐죠. TSMC가 일본과 협력을 한 거는 지난해 11월에 도쿄대와 공동연구소 설립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TAL 그러니까 도쿄 일렉트론이죠. EUV용 블랭크 마스크의 호야, 그리고 EUV용 그 PR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TOK를 말하는 거죠. 그쪽 애들이 그 TSMC의 이제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공급처인데요. 그런 것들과 어떤 연관돼 가지고 일본 정부가 좀 더 다른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자기 나라의 그런 기업들과 협력을 좀 확대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TSMC한테 어느 정도 돈을 뿌릴 것 같아요. 일본 경제 산업성이 지금 삼성전자나 인텔 이런 TSMC 같은 기업들한테 수년간 1조 이상의 조 단위 돈을 이제 뿌리고, 이라시아이 맛에 소위 이제 어서 오시라고 조다리 돈을 지원하면서 일본 기업들과 좀 협력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피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사실 일본도 삼성과, 만약에 일본 입장에서 보면 삼성하고 낼 시너지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한일 경제 갈등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어떤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지금 삼성 입장에서 그거에 화답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지금까지 일본 반도체 역사를 봐도 그 해외하고 협업하기보다는 자국 기업들끼리 그냥 그 틀에 갇혀가지고 완성된 소재 정도 수출하는 수준이었지, 그래서 일본 반도체가 이제 박살이 난 거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일본 반도체가 결국에 중국한테도 밀리고 한국한테도 밀리고 하는데, 왜 그 작년에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수출 규제를 했냐, 그거죠. 전혀 자신들의 미래에 어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도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 반도체가 다른 나라들 유치하려고 조 단위씩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 같은 회사는 이미 일본이 공격을 하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을 굉장히 위기에 어떤 그 공포감에 들게, 물론 우리나라 회사가 아주 잘 대처해서 웨이퍼 함장의 감산도 없이 넘겼지만 어쨌든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득이 될 게 뭐가 있냔 말이죠.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일본 산업 맥주나 숙박이나 항공이나 이런 거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삼성한테 이제서야 뭔가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처할 그 삼성 입장에서 도움을 들어줄 지금 뭔가 명분도 없고, 들어주고 싶다고 해도 들어주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좀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좀 바보 같은 선택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지금 스마트폰 ODM이 원래 이슈였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ODM이라는 게 제조업자가 개발해서 생산까지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이제 브랜드만 달고 가는 거고, 화장품으로 치면 코스맥스 같은 한국 콜마 이런 업체들이 이제 화장품 ODM 업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ODM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제 해외 생산을 결국에 이제 확대한다는 의미죠.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이런 건데, 이것을 이제 원래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한 15% 정도 올해 ODM 비중이까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 계획도 15% 정도였어요. 작년에 8% 정도 비중이었는데 해외에서 ODM 하는 비중이. 근데 최종적으로는 한 10%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 제품의 완성도나 원가 절감 측면을 봤을 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삼성의 리서치 센터에서 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보건 이슈에 대한 어떤 영향도 있지 않았나. 근데 ODM은 제 생각에는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요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지만, 왜냐면 어쨌든 일자리가 좀 해외로 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중국의 윙텍이라든지 화친 이런 데서 이제 삼성전자 폰을 중국에서 ODM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비난을 하시는 거나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 이런 데로 근데 생산 기지를 옮겨가고 있잖아요, 삼성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중국에서 만약에 파는 삼성의 스마트폰이라면 화치나 윙텍 같은 데서 ODM을 맡기는 게 결국에는 원가 절감인데,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지금 생산 기지를 많이 옮기면서 인건비가 중국보다 낮거든요. 여기가 중국보다 그러니까 더 수치가 낮아요. 그냥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협력사도 현지 공장 인근에 사업장을 지금 구축하면서 단가를 많이 떨어뜨려서 지금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건 이슈도 겹치면서 윙텍이나 화친 같은데 공장 가동률도 별로 안 나오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해서 ODM 비중은 작년에 많은 이슈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승세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큰 흐름이라서 분업화의 흐름도 있고 현지 생산의 흐름도 있어서 가긴 갈 것 같은데, 인도나 베트남에 워낙 생산 라인을 지금 잘 구축해 놓은 상황이라